제가 꽤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 모두가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장에 큰 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바라보며 더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수없이 보아온 장면입니다. 저 역시 50이 새가 되기 전까지는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은 많다고, 나이가 드는 일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노후가 준비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이 새가 되는 해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이상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인생의 시계가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앉아 제 삶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았습니다.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값이 아주 높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쳐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아직 10년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먼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루의 삶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선택들이 조용히 제 뒤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노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국민연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더라.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개인연금도 들어놨으니까 매달 얼마는 걱정 없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은 집 한 채와 약간의 돈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조용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집을 팔고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꾼다면 얼마가 될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앞으로 30년, 어쩌면 4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니 마음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예금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가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큰 돈은 오히려 질문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래 살면 어떻게 하지?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이 돈의 가치는 그대로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줄어드는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미래의 불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단순히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매달 조용히 들어오는 작은 흐름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숫자를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가끔 숫자를 두려워합니다. 숫자는 감정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그런 것들을 숫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현실을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종이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숫자로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면 얼마나 될까?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 그런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계산해도 큰 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그 돈이 꽤 큰 자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이 세가 된 저에게 그 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시간과 함께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내가 90살까지 산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은 90을 넘겨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 시간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살아가려면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만약 집을 팔고 모든 돈을 합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30년 동안 나누어 쓴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숫자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마음을 무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나누어 계산해 보니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돈을 보면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은 점점 작아집니다.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은행에 맡겨두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생활비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은행 이자는 이미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 보니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돈이 많으면 노후가 편안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이 한 번에 크게 모여 있는 것과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큰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마음의 안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돈을 써도 될까? 이번 달에 조금 더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집을 고쳐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돈은 순식간에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돈의 크기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흐름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농부가 매년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처럼 사람도 일정한 흐름이 있을 때 삶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 한 번에 모여있는 큰 돈일까? 아니면 매달 조용히 들어오는 작은 흐름일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깨달음 하나 때문에 길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52세라는 나이는 결코 젊다고 말하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지금 시작해봐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늦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며 국민연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꾸준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항상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다시 넣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연금도 함께 준비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제 형편이 넉넉했던 것은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를 쓰고 나면은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미래를 위해 남겨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나에 20만 원씩 2개를 합쳐 40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몇 달은 마음이 꽤 무거웠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그중 일부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순간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재수 있는 돈은 크게 느껴지고 먼 미래를 위한 준비는 작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결국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준비하는 작은 돈이 미래의 시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붙잡고 매달 연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제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준비를 잘 해놓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뒤늦게 마음을 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선택은 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선택의 결과는 조용히 드러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돈을 넣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씨앗을 뿌린 다음 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이런 준비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몇 해가 지나고 나니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연금을 받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배낭 속에 물과 식량을 조금씩 채워넣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아직 길은 멀지만 최소한 아무것도 없이 걷는 것은 아니라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저는 그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향의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때 매달 빠져나가는 40만 원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작은 편지라고 말입니다. 언젠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지금의 내가 보낸 이 작은 준비가 조용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참 조용히 흐릅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1년이라는 시간도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시간이 마치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금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몇 년은 그저 매달 돈을 넣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면 그 이후의 시간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린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13해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제 나이는 이미 65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연금을 넣기 시작했던 50이 새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은 머리카락에는 흰색이 늘었고 몸도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훨씬 차분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65이 된 지금 제 통장에는 매달 일정한 날이 되면 돈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기초연금이 들어오고 개인연금 중 하나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 모든 것을 합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돈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돈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모았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 기준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돈이 들어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치 먼 하늘에서 작은 월급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처음 이 경험을 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연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이 매달 계속 들어온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쓰는 일이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엇을 사려고 할 때마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 돈을 써도 될까? 지금 쓰면 나중에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 돈을 조금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다시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낭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미래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연금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들어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이 돈은 계속 들어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평생 이어집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든든해집니다. 마치 집 뒤뜰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은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물 말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월급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일을 해야만 돈이 들어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도 멈춥니다. 하지만 연금은 다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통장에 들어오는 작은 돈은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삶이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 조금씩 준비했던 그 작은 선택이 결국 지금의 평안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특히 그렇게 믿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조금 다른 장면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밤에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돈이 많다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이유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끝없는 계산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하면서 큰 돈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 평생 모은 돈이거나 퇴직금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보며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어떤 병을 겪게 될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언제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만약 90살까지 산다면 지금부터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나누어 써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저도 한때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집까지 팔아서 어느 정도의 돈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돈을 30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을 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 돈을 쓰면 내 노후가 줄어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미래가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돈을 쓰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시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돈을 쓸 때도 조심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도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 하고 말입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행비를 쓰는 것이 괜찮은 선택인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돈을 쓰면서도 즐겁지 못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며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돈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부담입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때 그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날 수도 있고 집을 수리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만 생겨도 통장에 있는 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통장에 있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바라보며 또 다른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올해 얼마를 썼고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내년에는 지출을 조금 줄여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만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도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차이는 단지 숫자의 크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매달 조용히 이어지는 작은 흐름 속에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돈을 쓰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생기면 기쁜 마음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모여 웃으며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고 마음이 가는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때는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지금의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은퇴라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돈을 쓰는 일이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통장에 큰 돈이 한 번에 모여 있을 때 그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돈이 많아 보이지만 그 돈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마다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 돈을 지금 써도 괜찮을까? 조금 더 아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려고 할 때도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을 물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사도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려놓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식사를 즐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식사가 과연 꼭 필요한 지출인지 마음속에서 조용히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더 어려운 순간은 친구들이 여행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여행이 더 소중해집니다. 몸이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새로운 풍경을 보고 오래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인생에서 귀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행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은 마음 한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 돈을 써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여행을 가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계산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여행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쓸 때마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돈을 쓰는 일이 마치 미래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돈이 앞으로의 삶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장에 있는 돈을 거의 쓰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은 있지만 마음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지 못하는 삶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고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 얼마를 썼는지,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갔는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만약 올해 지출이 많았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아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점점 숫자 속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온 시간에 대한 작은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만 존재한다면 그 휴식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줄어든다는 느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매달 같은 날에 작은 돈이라도 통장에 들어온다면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번 달에 조금 썼더라도 다음 달에 다시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사람은 미래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해가 매일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평화는 거대한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반복되는 작은 흐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가장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야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디에서 오는 돈인가에 따라 마음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에 모여있는 돈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얼마나 오래 나누어 써야 할지, 혹시 너무 빨리 줄어들지는 않을지,
머릿속에서는 늘 조용한 계산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매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계산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의 가장 큰 힘은 금액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이 되면은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조용히 반복됩니다. 그 반복이 사람의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식사를 할 때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밥 한 끼를 먹는 일에 계산이 따라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절약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따라붙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용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작은 돈을 주면서도 마음 한편이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번 달에 조금 써도 괜찮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 되면 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깊습니다. 확실한 흐름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매달 일정한 날이 되면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그 흐름이 삶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반복되는 흐름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은 나이 든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월급 같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통장에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든든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100만 원이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매달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받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돈이 훨씬 오래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샘물과 같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는 한 번에 지나가지만 작은 샘물은 오래 흐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땅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삶에 흐르는 리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도 된다는 용기입니다.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셔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도 된다는 여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은 거대한 돈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작은 흐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손에 큰 돈을 쥐게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생깁니다. 그 돈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돈은 가만히 두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주변 사람들은 투자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돈을 그냥 두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라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몇 년 더 일하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도전은 때로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순이 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다시 일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큰 돈을 잘못된 곳에 넣는다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삶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 분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다는 이야기, 주식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 어떤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아주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까지 등장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은행에 돈을 그냥 두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때로 위험한 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퇴직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조심스럽게 쓰며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 함께 식당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자리라고 했고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분은 고민 끝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결국 식당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투자했던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그분은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마음의 충격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분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에 돈을 넣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높은 수익을 준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약속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고 사무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판단력도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복잡한 말을 섞어 이야기하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돈은 한 번에 크게 움직이는 돈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돈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연금의 좋은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은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결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좋은 투자라고 말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번 달에 돈을 조금 잘못 써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점이 연금의 또 다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사람에게 매달 새로운 시작을 줍니다. 이번 달에 실수를 해도 다음 달이 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은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은 삶을 오래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안정된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삶에는 조용한 위험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노리는 속임수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많습니다. 전화로 속이는 일도 있고, 투자를 권하며 다가오는 일도 있고, 친절한 얼굴로 접근해 믿음을 얻은 뒤 돈을 가져가는 일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르신들이 특별히 순진해서 그런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한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큰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매우 계산적입니다. 누구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디에 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오래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큰 돈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를 믿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겼고 조금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큰 집에 살고 있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집도 그 차도 모두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만든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사람을 믿었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 한 통 때문에 큰 돈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투자 이야기를 믿었다가 평생의 자산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생길까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를 노립니다. 바로 한 번에 큰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을 찾고 시간을 들여 접근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통장에 큰 돈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있지만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연금으로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통장에 큰 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안정적인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떠올립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든든한 삶입니다.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찾습니다. 큰 돈이 있는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조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달에 돈을 조금 잘못 쓰거나 누군가에게 속아 작은 돈을 잃었다고 해도 삶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다시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달 이어지는 흐름의 힘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있는 삶은 한 번의 사건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어지는 흐름은 삶을 오래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안정된 흐름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지혜로운 재산은 눈에 크게 보이는 돈이 아니라 조용히 계속 이어지는 작은 흐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돈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식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니는지, 밥은 잘 먹는지,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의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여전히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 다른 현실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알게 되면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그 재산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항상 나쁜 의도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쌓이면 때로는 가족 사이에 조용한 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집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 꽤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 사이에 작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는지, 누가 더 많은 도움을 드렸는지,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하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도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돈 때문에 미묘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거나 차를 고쳐야 한다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돈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다른 자식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 부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큰 돈이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자식에게 기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연금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들어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돈은 멈춥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그 돈을 유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생활을 위해 쓰는 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식에게도 안심이 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식들도 마음이 놓입니다. 동시에 부모의 돈을 기다리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보다 건강이 어떤지 더 자주 묻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진심으로 합니다. 부모가 오래 살아야 연금도 계속 나오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기대가 가족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쌓여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더 편안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누구도 그 돈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큰 돈은 때로 자식의 욕심을 키울 수도 있지만 연금은 자식의 효심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제가 살아오며 본 많은 가족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저는 이런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가족이 편안하게 지내는 노후야말로 돈보다 더 귀한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몸이 조금씩 느려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도 함께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이름 하나 잊어버리는 일도 거의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가끔 방금 하려던 일을 잠시 잊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집안을 한참 찾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병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점점 커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판단하는 힘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기보다는 순간적인 결정에서 예전만큼 신중하지 못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기억과 판단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통계를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기억과 판단이 크게 약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지고 어떤 분들은 숫자를 계산하는 일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가 더 심해지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돈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장에 큰 돈이 한 번에 모여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어디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관리하려고 해도 절차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법적인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을 찾기 어렵다거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큰 돈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서 급한 일이라고 말하면 순간적으로 믿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알아챘을 이야기라도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은행에 가서 큰 돈을 찾아 나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족이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다고 말했지만 누구에게 주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그 돈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히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연금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만 들어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실수로 큰 돈이 사라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속아 이번 달 돈을 잃었다고 해도 피해는 그 달의 돈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가족이 함께 생활비를 관리한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나 병원비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큰 고민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돈이어야 합니다. 연금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재산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삶을 조용히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지혜로운 재산은 눈에 크게 보이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해 조용히 일을 해주는 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매달 이어지는 연금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이 가까워지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줄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질문을 여러 번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연금이 삶을 안정시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직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완전히 늦어버린 순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제도는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기가 아니라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잠시 연금을 넣었다가 중간에 멈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거에 넣지 못했던 기간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큰 돈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누어 준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매달 일정한 돈이 지원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일지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개인연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큰 돈을 넣지는 못했지만 매달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2개의 연금을 넣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준비가 의미 있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연금은 65부터 받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더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여러 시기로 나누어 두면 삶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 시기에 돈이 갑자기 줄어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준비는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이기 때문에 팔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는 집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만약 약간의 돈이 남아있다면 그 돈을 활용해 매달 작은 수입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주는 투자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조금 들어오고 기초연금이 함께 들어오고 개인연금이 더해지고 작은 이자나 배당이 더해진다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안정적인 규모가 됩니다. 한 가지 돈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흐름이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면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거대한 돈을 한 번에 쌓아두는 것보다 여러 개의 작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훨씬 오래 사람을 지켜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거대한 산을 쌓는 일이 아니라 작은 샘물을 여러 개 만드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각각의 샘물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샘물이 함께 흐르면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물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장에 큰 돈을 쌓아두는 것만이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매달 조용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흐름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삶 속에 만들어 놓은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큰 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쌓아두면 언젠가는 줄어듭니다. 아무리 큰 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길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도 같습니다.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처음에는 든든합니다. 하지만 물을 쓰기 시작하면 통 안에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은 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샘물이 계속 흐르는 곳에서는 물이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있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 있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 흐름이 삶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조금 들어옵니다. 기초연금이 함께 들어옵니다. 개인연금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더해집니다. 여기에 작은 이자나 배당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금액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흐름이 함께 이어지면 그 합은 생각보다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안정됩니다. 이번 달에 돈이 들어왔고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 삶의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돈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돈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매달 이어지는 작은 흐름이 훨씬 오래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 삶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이 줄어들까 걱정하며 계산하는 삶과 돈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삶은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늘 긴장 속에 있지만 후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서두르며 살았지만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었지만 이제는 지금 가진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돈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매달 이어지는 작은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흐름이 바로 삶을 오래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갑자기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작은 준비를 시작하면 그 준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이 삶의 기둥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처음 연금을 준비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돌아보면은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 작은 준비들이 모여 지금의 평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거대한 재산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달 이어지는 작은 준비 속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큰 집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바쁘게 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머리에 흰빛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편안하게 나이를 보내는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서두르지 않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루의 시간을 천천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친구와 만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의 돈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돈은 우리를 뛰게 만드는 돈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해주는 돈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돈이 아주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삶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달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지고 더 큰 수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차분하면 선택도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안정된 흐름이 있는 삶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일과 성공이 중심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사람과 시간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차를 마시는 시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 손주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같은 것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런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된 삶이 있을 때 이런 순간들을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의 준비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한 노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돈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삶의 흐름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차분하다면 그 삶은 충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가에 따라 평가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삶은 충분히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너무 거대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입니다. 대신 조용히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매달 이어지는 작은 준비가 결국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만드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제가 52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다시 넣기 시작했고 개인연금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 시작했던 작은 준비가 지금의 삶을 훨씬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화려한 재산은 아니지만 삶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노후가 편안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통장에 큰 돈이 한 번에 모여있는 삶은 처음에는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숫자를 바라보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얼마를 썼는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다릅니다. 그 돈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달이 지나면 다음 달에 또 들어옵니다. 그 흐름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삶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0대나 60대에 계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잠시 넣었다가 멈춘 분들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든 작은 이자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노후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준비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돈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된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때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은 무엇일까요? 통장에 있는 큰 돈일까요? 아니면 매달 조용히 이어지는 흐름일까요?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그 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조금 더 일찍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평안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연금이 제 삶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재산은 아니지만 삶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주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거대한 돈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삶이 계속 흐르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작은 시작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준비 속에서 말입니다.